안녕하세요, 약사 웨이스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유산균은 과연 어떤 제품이고, 그리고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 오늘 소개드리는 것들이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유산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들인 만큼, 각 국가의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고 또 제조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마케팅을 하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으로 오늘 소개드릴 것은 모두들 이미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종근당 건강의 락토핏입니다. 2년 연속 판매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하고, 그 매출 규모가 무려 2,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이라고 볼 수 있고, 생애 주기형 맞춤형 유산균이라는 슬로건처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별화된 유산균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락토핏 시리즈 중에서도 대표 제품으로 보이는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은 미국의 대형 유통 사이트 아마존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제가 관찰하기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유산균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피지션스 초이스 브랜드의 60 빌리언 프로바이오틱 제품입니다. 제품 이름이 그냥 알기 쉽게 600억 유산균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매출 규모도 클 수밖에 없겠죠. 비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산균은 복용하는 사람마다 장내 세균의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 바이 사람으로 효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성상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적절하지도 않고요. 따라서 주로 비교를 해볼 내용은 얼마나 많은 균을 사용했는지, 어떤 균이 들어있는지, 추가적인 성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어떤 특징과 내세우고 있는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조 시설과 품질에 관해서도 고찰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락토핏 골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산균 제품을 고를 땐 아무래도 얼마나 많은 균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먼저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제품은 10억 CFU의 보장 균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100억이나 300억 제품도 많고, 심지어 비교 대상인 미국 1위 제품은 600억짜리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균수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산균은 제도상 보장 균수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장 균수라는 것은 어떤 유산균 제품이 유효기간이 다 된 시점에 테스트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균이 생존하고 있는가, 즉 유효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균을 보장하고 있는가가 바로 보장 균수입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에 제조 과정부터 그리고 완성되어 창고나 매장에 보관 중일 때도 실시간으로 생균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할 때 10억의 균을 보장하려면 제조 기술이나 균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훨씬 많은 수의 균을 제조할 때 투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투입 균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장 균수가 10억짜리 제품이어도 투입 균수는 100억, 200억과 같이 수십 배나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락토핏 골드는 얼마나 투입했는지 궁금했으나 관련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대신에 작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의 품질을 한국소비자원에서 테스트를 한 건데요, 다행히도 이 자료에서 락토핏 골드 제품의 데이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제품에서는 총 174억 CFU가 검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유효기간이 얼마나 지난 제품을 테스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장균수인 10억보다는 훨씬 많은 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못해도 200억에서 300억 정도는 투입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6 빌리언 프로바이오틱 제품은 잘 보시면 투입한 균수가 600억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보장균수 표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제품을 테스트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균수가 검출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600억을 투입했으니 테스트를 하면 600억보다는 확실히 적게 검출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 아마 보관 상태가 괜찮으면 200억 내지 300억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번엔 균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락토핏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소비자원의 데이터를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로부터 조금 아쉬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락토핏 골드는 6가지 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에는 단 2가지 균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균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락토핏 골드는 또 락토베이스라는 명칭으로 이 균주의 조합에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한두 가지 균에 그 수가 편향되어 있다면 이런 장점이 조금 희석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락토핏 골드는 균종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 균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균종은 말 그대로 종, 예를 들면 시베리안 허스키, 골든 리트리버 같은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균주는 종이라는 범주에서 이게 어떤 녀석인지를 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골든 리트리버여도 대부분은 활발한 순둥이지만 개 중에도 성격이 삐뚤어지고 공격적인 녀석도 있겠죠.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겠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같은 종이어도 균주가 다르면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름 있는 몇몇 균주들, 예를 들면 크리스찬 한센이나 다니스코와 같은 전통 있는 업체에서 개발한 몇몇 균주는 나름의 크고 작은 수많은 임상 연구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균주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그 효과에 대해 조금 더 신뢰하고 복용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겠죠. 하지만 락토픽 같은 경우 그런 균주에 대해서 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알아본 바로는 종근당에서 자체 제작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상적인 근거가 따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피지션스 초이스의 제품을 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제품의 설명란에 별도의 균주를 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품 페이지 Q&A에서 그 균주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LC11, LA14, LPC37 등 괄호 안에 기재된 게 균주의 이름인데요. 유산균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균주들입니다. 다니스코 듀폰사의 플로라핏이라는 브랜드 균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균주들을 사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있다면 FOB 플로라 그리고 셀키아의 제품들이 있겠네요. 해외의 유명한 업체의 제품들도 이 균주들을 사용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균주들도 나름의 연구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고 제조 공정과 그 관리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인정을 받은 믿을 수 있는 균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종근당에서 사용한 원료가 어떤 균주인지 정보가 없어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균주의 명성만 놓고 보면 미국의 피지션스 초이스 제품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이 제품에는 총 10가지의 다니스코 균주가 포함되어 있고 각 균주별로 몇 마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플로라핏이라는 균주는 제조할 때 최소 몇 억 마리 이상을 넣어야 한다는 게 다니스코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는 모르지만 특정 균주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제품에 유산균 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보조 성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산균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보조 성분이 바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프리바이오틱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입니다.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서 신바이오틱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별 의미는 없는 용어고요. 요새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없는 제품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락토핏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여기 갈락토 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네요. 다만 부원료로 들어간 것이고 그 함량을 표기할 의무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했는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기능성을 발휘하기 위한 프리바이오틱스 양은 3g인데요. 이 락토핏은 한 포의 무게가 2g 밖에 되지 않아서 이보다 적은 양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사용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갈락토 올리고당은 지금 거의 가장 마지막에 적혀 있죠. 지금 보면 맛을 내기 위한 원료인 식물성 크림 혼합 분말 결정 포도당 그리고 자일리톨 같은 원료보다도 적은 양이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피지션스 초이스 제품을 살펴보면 이쪽에는 예루살렘 아티초크 뿌리, 아카시아 세네갈, 치커리 뿌리 같은 원료가 적혀 있는데 업체에서는 이 성분들이 이눌림이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 원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아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원료에서 또 다른 차이를 보자면 지금 락토핏 제품은 아무래도 파우더로 된 제품이다 보니 좋은 향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감미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피지션스 초이스 제품은 캡슐로 복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감미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성분표를 보면 효능과 관련 없는 성분은 말토덱스트린 밖에 보이지 않고요. 이것은 충전재로서 캡슐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저런 감미제나 다른 어떤 부영제가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긴 하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피지션스 초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 지연 방출이 되도록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양제나 음식이든 입으로 섭취를 하면 식도를 통해 위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에 위산이라는 강력한 산성 물질을 만나게 되겠죠. 대부분의 유산균은 위산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결국에 장에 도달하기 전에 사멸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피지션스 초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 유산균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코팅을 해놓은 거고요. 물론 균마다 위산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또 어떤 균은 위에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위에서 방출이 안 되게 코팅을 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유산균은 가능하면 위산과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이고 유산균을 빈속에 섭취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크죠. 특히 위 건강이 아닌 장 건강을 위해 섭취하시는 경우 유산균이 장에 도달을 해야 당연히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장용 코팅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락토핏 같은 경우 특별히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분 외적으로는 제품에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락토핏 제품 페이지를 보면 전문성 확보, 기능성 균주 개발, 연구 개발 강화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패스하고, 원스톱 밸류 체인,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산균 균주 개발부터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 종근당 그룹에서 엄격하고 깐깐하게 한 번에 관리하여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통입니다. 유산균은 유통 과정에 따라 드라마틱한 품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중요한 게 유통이거든요. 종근당에서 유통을 관리한다는 것이 실제로 유통 과정의 온도나 습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콜드 체인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한편 피지션스 초이스 제품 같은 경우 대부분 미국 서구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어서 뭐 유통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물류 방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 제품은 또 다른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품의 용기입니다. 유산균을 보존하기 위해 특화받은 특수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수분을 흡수하는 내부 용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외부 용기는 빛과 수분 그리고 산소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용기를 사용한 덕분에 냉장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는 유통을 관리하기가 더 어렵고, 따라서 유산균같이 쉽게 변질되는 제품은 포장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에는 제품의 제조 과정, 품질 관리에 대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락토핏 골드 같은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되는 제품이고,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품질 관리를 꽤 철저하게 하는 편이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 서플리먼트의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편입니다. 그냥 제품을 판매한다고 등록하는 절차 정도만 거치고 판매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런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제품의 품질을 테스트하는 민간 업체들이 있고, 직구를 하시려면 이런 업체들로부터 테스트 받은 데이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락토핏을 제조하는 종근당 건강은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 있는 업체죠. 제조 시설과 품질 관리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피지션스 초이스 업체는 어떤지가 관건인데, 어떤 방식으로 체크하는지는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조 시설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니 놀랍게도 NSF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제조 시설을 확보하고 있었네요. 솔직히 의외로 이런 업체가 많지 않아서 기대하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 조금 놀랐고요. 그렇다면 피지션스 초이스의 제품을 직접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지 민간에서 만든 영양제 품질 평가 업체인 컨슈머랩과 랩도어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아쉽게도 이 제품을 테스트한 이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할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바로 가격인데요.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같은 경우에 51분에 약 16,000원, 하루에 약 320원꼴의 금액이고, 많이 사면 살수록 점점 더 저렴해지겠죠. 피지션스 초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31분에 22달러, 약 25,000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루에 83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피지션스 초이스에 들어간 균주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포장 단위가 1개월분으로 더 적은 것도 가격 차이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소개드렸지만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이름 있는 균주의 사용 여부와 그리고 위산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코팅의 유무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피지션스 초이스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사실 제품의 가격이 거의 두세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저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판매 1위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는 다소 비싼 가격이지만 구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 1위를 차지한 것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고요. 만약에 저라면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을 고르겠냐 하면 조금 어려운 고민일 수는 있는데, 일단 유산균 제품은 저는 무조건 국내 제품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꼭 둘 중에 고르라면 락토핏을 고를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둘 다 미국 제품이었다면 피지션스 초이스를 골랐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피지션스 초이스와 가장 비슷한 제품을 찾아서 복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